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태동 행정사입니다. 제가 권익위서 조사관, 팀장, 과장 이거를 한 37년간 이렇게 근무를 하고 퇴직을 해서 제가 이제 행정사를 개업한 지 한 7년 정도 됐습니다. 이제 그동안 많은 노하우도 쌓였지만은 제가 권익위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해서 비판이라기보다는 제가 좀 아쉽고 앞으로 좀 더 개선돼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편안하게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부패 신고는 권익위에 해야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그리고 공익 신고는 전국의 지자체라든지 또는 뭐 국가기관, 감사기관, 수사기관, 경찰서 어디에 해도 됩니다. 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느냐? 부패 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해야지 신고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신고는 어디 해도 됩니다. 그래도 신고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 먼저 부패신고와 공익신고를 잘 이렇게 구분해서 이게 부패신고인지 공익신고인지 법도 적용하는 게 틀립니다. 부패신고는 부패방지 권익위법, 또 그 다음에 공익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법이 틀리고 보상체계도 틀리고 일추진체계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유념해 두고서 이렇게 신고를 하는 게 좋다. 이거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이 앞에 권익위원장, 전현희 위원장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강의도 많이 하고 뭐 부패신고 열심히 하라고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 제가 이렇게 5, 6년 일을 담당하면서 보니까 많은 부분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좀 지금 더 침체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김홍일 위원장 중앙수사부장까지 하신 분이죠. 그래서 부패 방지 그쪽에 청렴 그쪽 업무가 많이 진전이 되리라고 기대하면서 제가 오늘 편안하게 몇 말씀 더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부패 신고나 공익 신고 같은 것을 하면은 권익위에 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가 3개가 있습니다. 부패 심사과, 그다음에 공공재정 환수관리과, 이름이 좀 어렵죠. 공공재정 환수관리과, 그리고 공익심사팀, 이렇게 주로 이제 3개 팀의 조사관들한테 배정이 됩니다. 이 사건이 배정이 됐다는 것은 이 사건을 부패 사건으로 인정한다, 공익신고 사건으로 인정한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담당자한테 우리가 일반 행정기관에서 문서 배정되듯이 담당자한테 배정되는 그런 걸 담당 조사관 배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좀 아쉬워하는 게 이 담당 조사관들, 이 3개 과의 조사관들 대부분이 제가 보기에 한 80%가 넘을 것 같습니다. 조사관이 다른 부처에서 파견원 직원들로 전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과장, 팀장 외에는 거의 대부분이 파견조사관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파견조사관 특성상 대부분 1년 근무하고 복귀하거나 한 번 더 연장해서 2년 정도 근무하고 자기 부처로 다시 이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문제냐? 이 법령 같은 거를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패방지 권익위법도 제대로 못 깨고 있고 또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러한 자기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법령을 유심히 안 읽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내가 다시 복귀해야 될 건데 그래서 대충 전임자들이 한 거 그거를 흉내내다가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가장 아쉽습니다. 그래서 권익위가 부패 업무, 공익신고 업무를 제대로 추진하려면 파견조사관 근무를 이런 제도를 없애고 정규 TU를 받아서 정규 직원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추진 체계를 갖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우리가 이제 사건을 접수해서 조사관한테 이 사건이 배정된다. 그러면은 조사관이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과 입증 자료 그런 것을 이제 세심하게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에 따라서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범위 내에서만 피신고자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막 조사를 하게 되면 이게 수사가 되기 때문에
권익위는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범위를 정해서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사기관이라고 그러죠. 조사기관을 예를 들면 이제 이 사건이 접수가 됐다. 그러면 이것은 뭐 교육부하고 뭐 경찰청이 처리해야 된다. 그러면 그쪽으로 보내서 그쪽에서 조사하게 하는 게 그게 조사기관입니다. 실제로 조사를 하는 기관, 뭐 경찰서라든지 지자체라든지 뭐 정부 부처, 뭐 공기업 여러 군데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 가는데 두 가지 과정을 거칩니다. 이첩을 하기도 하고 송부를 합니다. 그러면 이첩을 하려면은 조사관이 사건을 전부 분석해서 입증 자료를 갖춰서 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부패방지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거기서 의결이 돼야지 각 부처로 이첩 통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첩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각 부처에서 권익위에서 의결한 내용까지 자세히 검토를 해서 이렇게 조사를 신중하게 또 이렇게 좀 더 관심을 두고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송부 사건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익위에 사건이 접수되면은 이첩시키기도 하고 송부시키기도 하는데 이첩 사건은 나름대로 꼼꼼하게 쳐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권익위에서. 또 문제가 뭔지 쟁점도 정확하게 짚어내고 어느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해야 된다는 것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송부 사건은 과장, 국장 전결로 해서 그냥 대충 요약전만 만들어서 해당 조사기관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사기관에서 받아볼 때, 수사기관 조사기관에서 받아볼 때 이것은 이첩됐네. 상당히 권익위에서 의결까지 된 중요한 사건이네. 그런데 송부 사건은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조사하라는 얘기네. 이렇게 받아들인다 이겁니다. 그래서 조사관들이, 파견 조사관들 특히 일을 잘 그렇게 깊이 있게 안 하려고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파견 조사관들이 대부분 이첩 사건으로 처리하지 않고 송부 사건으로 처리한다. 그게 좀 아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수사기관에 이렇게 이제 권익위에서 이첩을 시키거나 송부시킬 때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가려서 보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신고 내용조차도 많은 부분이 가려져 있어서 어떨 때는 이게 행위의 주체도 빠지는 경우가 있고, 또 주요한 내용을 이해하기가 곤란한 어느 부분을 가림으로써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증거 자료가 제가 보니까 일하다 보니까 많은 증거 자료를 다 보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이러느냐? 그러면 권익위에서 그 보내는 게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고 공익신고자 신분이 노출될까봐 상당 부분을 익명 처리하고 주요 부분에 그 사람의 실명이 유추될 수 있는 부분까지 전부 다 삭제를 해서 보내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지금 수사기관에 안 간다는 거죠.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는 일단 수사기관에 신고자가 신고한 신고서와 증거자료는 모두 다 보내줘야 됩니다. 거기서 권익위에서 가리거나 가감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못합니다. 경찰서에서. 누가 신고했는지 신고자하고 연락도 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은 신고자를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조사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러나 이게 공익신고자 신분이 누설되면은 5년 이하 징역까지 이렇게 산다. 이렇게 규정은 돼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입으로 나가서 공무원들이 외부에 이렇게 신분 노출하면은 문제가 된다는 것이지 내부의 그 진행 시스템에서 신분 전체를 가려서 일 추진을 어렵게 한다. 조사기관에서.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뭔가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든지 나름대로 운영 지침이라도 이런 것을 정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좀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신고를 안 한 분들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겠습니다. 제가 물론 쉽게 얘기하려고 하지만, 예. 자, 그리고, 또 문제가 있습니다. 권익위에서 그러면 조사기관에 보내고 나서 그게 부패신고 사건은 그나마 2개월 이내에 조사해서 결과를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규정에. 부패방지 권익위법에. 그런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거기는 아예 그 처리기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물론 뭐 부패 신고 사건도 2개월이 지키지는 예는 눈을 닦고서 봐도 그건 없습니다. 그거는 뭐 거의 뭐 불가한 정도입니다. 그냥 하나의 뭐 그냥 뭐 있으나 마나한 규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간이 있으니까 신고자가 독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명분이 있는데 공익신고는 그나마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권익위가 조사기관에 보내놓고 마냥 그냥 아무런 행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뭐 한 2개월 지나지, 3개월 지나지, 뭐 6개월이 지나면은 뭐 다시 독촉을 해서 왜 안 하느냐, 그 이유를 대라 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조사관들이 그냥 보내놓고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 뭐 6개월도 걸리고 1년도 걸리고 그럼 그때 들어오면은 그때 그거 가지고서 세심하게 조사가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응? 또 이게 진짜 핵심적인 게 조사가 됐는지 증거 자료가 있는데도 방치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그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그대로 그냥 신고자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보낼 때 조사기관에서 조사한 거 그대로 조사기관에서 권익위에 그 처리 요지나 결과 내용을 통보한 것을 그대로만 보내줘도 괜찮습니다. 신고자한테. 그런데 이것도 안 보내고 있다는가요? 권익위가 아주 요약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뭐 국고보조금을 얼마 정도 이렇게 떼어먹었다. 횡령을 했다. 이렇게 신고를 하면은 얼마를 횡령됐는지 그 결과조차도 지금 안 나옵니다. 그냥 이렇게 조사해서 뭐 했더니 뭐 얼마가 이렇게 됐다고 뭐 검찰에 송치했다고 하고 아무것도 모르게 해놨습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게 돼 있는데 이의 신청 왜 합니까? 그 내용을 알아야지 하지 않겠습니까? 이의 신청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도 그 과장들이 있습니다. 각 과에 그 과장들이 좀 업무를 일 추진 상황을 잘 챙겨서 이걸 보완 지시도 하고 조사관한테 이거 왜 이렇게 추진이 안 되냐 지금까지 도대체 이게 왜 1년이 되도록 결과가 안 오냐 또 왜 이렇게 허술하게 조사했는데 왜 조사관이 감안하고 있냐 이런 거를 과장들이 얘기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들이 뭐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전화조차도 안 받습니다. 전화하면은 서무가 받아서 과장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장한테 전화해서 조사관이 일을 안 하고 엉터리로 하고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있어서 과장한테 전화하려고 그러면은 과장 전화 받아서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100번 하면 한 번밖에 안 받습니다. 전화 받아서 이거 해당 조사관한테 얘기하면 되지 왜 저한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입니다, 진짜. 정말 권익위가 이게 부패신고나 공익신고 제대로 하게 하려면은 이제 이 원장님도 김홍일 위원장 정말 이거에 적재적소에 맞는 그런 훌륭하신 인격을 가진 김홍일 위원장님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 직원을 좀 제대로 똑똑한 직원을 배치를 하고 또 그래서 제대로 프로세스에 따라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뭔가 혁신을 가해야 되지 않냐. 전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권익위 과장들 그냥 이렇게 사인만 하고 뭐 오후에 잠만 자라고 있는 건 아니라고 물론 뭐 저도 과장할 때 뭐 자기도 했습니다. 피곤하면 잠깐 잤습니다. 그러나 내가 잔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든 말든 할 것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신고해 놓으면은 뭐 신고자가 막 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여기 더 말씀드리면은 제가 있던 직장에 너무 비판적인 것 같아서 저도 스스로 이렇게 흥분이 되고 그래서 대략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요구하는 것은 좀 더 이제는 이 원장님이 바뀌고 했으니까 또 심기일전해서 정말 좌고우면하지 않고 법령 좀 제대로 파악해서 그리고 신속하게 시스템대로 그리고 부족하면은 닥달을 정해진 시간 내에 할 수 있고 알차고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좀 일을 적극적으로 쇄신하면서 바꿔나가야 된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